어머니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세요. 주방 일은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왜 자꾸 나서세요? 미안하다. 다음부터 조심할게. 저는 박영자입니다. 올해로 75이 됐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15년째 아들 내외, 그리고 손자와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 6시, 오늘도 똑같은 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평생을 이 시간에 일어나 밥을 지었으니 이제는 알람 없이도 몸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파트 앞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또 가을이구나. 세월은 참 빠릅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5년.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엌으로 가려다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투성이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허리는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굽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늙었구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부엌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가 일어날까봐 소리를 최대한 죽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부엌에 들어가는 것조차 싫어하거든요. 냉장고를 열어 오이와 물을 꺼냈습니다. 손자 재훈이가 좋아하는 겉절이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요즘 재훈이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거든요. 재훈이가 좋아하던 겉절이 오랜만에 만들어줘야지. 도마를 꺼내 오이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칼질을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인지 칼을 잡은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이것도 나이 탓이구나.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며느리 혜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 혜진아. 재훈이가 좋아하는 겉절이를 만들어주려고. 어머니,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세요? 부엌 일은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나서세요? 혜진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저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꾸짖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도 재훈이가 좋아해서. 재훈이 걱정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방에 계세요. 아침도 제가 갖다 드릴 테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저는 늘 작아졌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손자 밥 한번 해주겠다는데.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을까봐,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방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식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침 가져왔어요. 식판에는 식은 밥 한 공기와 김치 몇 점, 그리고 미역국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은 이미 식어 있었고 밥도 어제 것인지 딱딱해 보였습니다. 고맙다. 천천히 드세요. 설거지는 문 앞에 놔두시면 제가 가져갈게요. 며느리는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마치 환자를 대하듯, 아니 그보다 더 무심하게.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딱딱하고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이게 내 삶이구나.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아, 오늘 회사 면접 어땠어?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괜찮았어요. 다음 주에 최종 면접 있어요. 우리 아들 잘했네. 엄마가 저녁에 재훈이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내가 만들려던 겉절이는 안 되고 며느리가 해주는 갈비찜은 되는구나.
마음이 쓰렸습니다. 오후가 되어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야 했거든요. 복도를 지나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손자 재훈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훈아. 재훈이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재훈이가 나를 피하는구나. 예전에는 할머니 하며 달려오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저를 피합니다. 화장실을 다녀와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며느리와 재훈이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재훈아, 할머니 요즘 어때? 글쎄요, 엄마.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자꾸 부엌에 나오셔서 엄마가 힘들어. 재훈이가 할머니한테 좀 말해줘. 방에만 계시라고. 네, 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재훈이한테까지 그런 말을 하는구나.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짐일 뿐이구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회색빛이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문득 4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도 지금처럼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의 실패의 빚더미에 앉았고 집은 가난했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골목에서 한 젊은 여자가 남편에게 맞아 쓰러져 있는 걸 봤습니다. 다들 그냥 지나쳤습니다. 남의 집 일에 끼어들기 싫어서였죠.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치료해주고 몇 달간 숨겨줬습니다. 제 형편도 어려웠지만 조금씩 돈을 모아 그 여자가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순희. 헤어지는 날 그 여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게요. 평생 기억할게요. 저는 그때 제가 갖고 있던 유일한 귀중품인 은목걸이를 그 여자에게 줬습니다. 이거 받아요. 힘들 때 이거 보고 힘내요. 당신은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후로 그 여자를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잘 살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렸구나. 저녁 6시쯤 또 며느리가 식판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저녁이에요. 식판에는 이번에도 식은 밥과 반찬 몇 가지 뿐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갈비찜 냄새가 났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고맙다. 며느리는 대답 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식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며느리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시였습니다. 제 말을 무시하거나 제 의견을 묻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부엌에도 거실에도 나는 투명인간인가.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남편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아직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때 문득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손자 재훈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온 날, 그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수민이에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 예쁘네. 우리 재훈이 잘 부탁해.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아이는 며느리와 달리 저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 아이는 착한 아이 같았어. 조금의 위안을 느끼며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얘가 수민이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어지러웠습니다.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해서인지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너무 심하지 않아?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멈춰섰습니다. 민수가 나를 걱정하는 건가? 뭐가 심해요? 어머니가 자꾸 부엌에 나오시잖아요.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도.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도 심심하실 텐데. 심심하면 방에서 TV라도 보시면 되죠. 왜 자꾸 나오세요? 제가 일하는데 방해만 되잖아요. 혜진아, 여보, 당신은 어머니 편만 들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집안일 다 하고 재훈이 뒷바라지하고 거기다 어머니까지. 알았어,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말할게. 확실하게 말해요. 부엌에 나오지 말라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수도 결국 며느리 편이구나. 화장실을 다녀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방해만 되는구나. 점심때가 되어 며느리가 식판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점심이에요. 고맙다. 며느리는 식판을 놓고 나가려다 문득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엌에 나오지 마세요. 제가 다 할 테니까. 알았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식판을 보니 또 식은 밥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따뜻한 밥을 먹는데 나는 왜 늘 식은 밥을 먹어야 하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밥을 먹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키고 물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오후가 되어 복도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손자 재훈이가 현관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재훈아, 어디 가니? 재훈이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친구 만나러요. 밥은 먹었어? 네. 조심해서 다녀와. 재훈이는 대답 없이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재훈이도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행복했던 때가 있었는데. 재훈이가 어렸을 때 저는 재훈이를 데리고 저 놀이터에서 자주 놀았습니다. 재훈이는 저를 할미 하고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그때는 재훈이가 저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재훈이를 변하게 만든 거야. 분명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재훈이에게 저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했을 겁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아, 여자친구는 요즘 어때?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수민이요?
잘 지내요. 그 애 괜찮은 것 같더라. 엄마 마음에 들어. 그래요? 다행이다. 근데 재훈아, 할머니 앞에서 그 애랑 너무 친하게 굴지 마. 왜요? 할머니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 나중에 자기도 같이 모셔달라고 하시면 어떡해. 엄마,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아. 요즘 노인분들이 어떤지 알잖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마치 제가 손을 벌릴 거라는 듯, 짐이 될 거라는 듯,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지. 그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 6시에 또 눈이 떴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복도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응. 화장실 좀. 아, 네. 다녀오세요. 며느리는 차가운 표정으로 비켜섰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며느리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 냄새가 났습니다. 나도 저렇게 재훈이한테 아침 해주고 싶은데.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얼마 후 며느리가 식판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아침이에요. 식판에는 또 식은 밥과 김치만 있었습니다. 고맙다. 며느리는 식판을 놓고 나가려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낮에 제가 친구들 만나러 나갔다 올 거예요. 점심은 냉장고에 준비해뒀으니까 드세요. 응, 알았다. 그리고 어머니, 부엌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제가 다 정리해놨으니까. 며느리는 나가면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함부로 만지지 말라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밥을 먹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밥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점심때가 되어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비닐에 쌓인 김밥 한 줄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 점심이구나. 김밥을 꺼내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삼켰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아, 오늘 수민이 만났어?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엄마. 수민이가 다음 주에 또 올 거예요. 좋아.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고마워요, 엄마. 가족들의 행복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 안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서 빠진 사람이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이 집을 나가는 게 나을까?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세상을 떠났고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갈 곳이 없어. 나는 갈 곳이 없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하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문득 수민이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 수민이는 착했어.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어. 그 생각에 조금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심하게 저를 대했고 아들은 눈치만 보고 손자는 저를 완전히 피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방에만 틀어박히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만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밥은 하루 2끼만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다 주는 식은 밥과 반찬.
체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옷이 헐렁해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더 늙어 보였습니다.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어느 날 오후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4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도와줬던 여자, 김순이. 그 여자는 남편에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집에 숨겨주고 치료해주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당시 저도 가난했지만 조금씩 돈을 모아 그 여자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날, 제 유일한 보물인 은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이거 받아요. 힘들 때 이거 보고 힘내요. 그 여자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후로 소식이 끊겼지만 저는 그 여자가 잘 살고 있길 바랐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는데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게 제 삶의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됐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혜진이가 말이에요. 아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혜진이가 뭐? 혜진이가 어머니가 자꾸 부엌에 나오신다고 힘들어해요. 어머니, 혜진이 말 좀 들어주세요. 부엌 일은 혜진이가 한다고 했잖아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수도 결국 며느리 편이구나. 알았다. 알았어. 어머니, 이해해주세요. 혜진이도 힘들어요. 응, 알았어. 아들은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민수야, 내 엄마도 힘들단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TV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자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인가?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식판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아침이에요. 고맙습니다. 며느리는 식판을 놓고 나가려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낮에 재훈이 여자친구 수민이 온대요. 수민이가? 네. 점심 같이 먹을 거예요. 어머니는 방에서 드세요. 응. 며느리는 나가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수민이가 온다. 오랜만에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수민이는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으니까요. 점심때가 되어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민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아, 어서 와.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아, 할머니는 방에 계셔.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며느리의 거짓말이 들렸습니다. 그럼 제가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아니, 괜찮아. 할머니 쉬고 계시니까. 우리 먼저 밥 먹자. 제 방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민이가 나를 보러 오려 했는데 조금의 실망을 느꼈지만 그래도 수민이가 저를 기억한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아, 재훈이랑 결혼 언제 할 거야?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정하진 않았지만 내년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좋겠다. 우리 재훈이 잘 부탁해. 네, 어머님. 그런데 수민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응? 할머니는 지금 혼자 방에 계신 거예요? 응, 왜? 제가 잠깐 인사드려도 될까요? 지난번에 할머니가 저한테 정말 좋으셨거든요. 수민아, 할머니는 지금 쉬시는 중이야. 다음에 봐.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후로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민이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수민이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저녁이 되어 수민이가 돌아갔습니다. 며느리가 또 식판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저녁이에요. 고맙다. 수민이는 갔어? 네, 갔어요. 다음에 수민이 오면 나도 같이. 어머니, 수민이 바쁜 사람이에요. 괜히 시간 빼앗지 마세요. 며느리는 차갑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나는 시간 빼앗는 사람이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40년 전 도와줬던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은혜를 기억한다고 했는데 나는 누가 기억해 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의미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수민이 같은 착한 아이도 있으니까.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게 저를 지탱하게 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점점 더 방 안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며느리가 식사를 갖다 주는 것 외에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체중은 더 줄었고 거울 속 제 모습은 더욱 야위어 보였습니다. 이러다 정말 사라지는 건 아닐까? 어느 날 오후 졸고 있는데 현관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민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민아, 왔어? 재훈이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재훈 오빠는 회사 일 때문에 늦는데요. 제가 먼저 왔어요. 그래, 들어와. 거실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할머니, 방에 계셔. 왜? 제가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지난번에 못 뵈었잖아요. 수민아, 할머니는 지금 쉬고 계실 거야. 다음에. 괜찮아요. 제가 조용히 인사만 드리고 올게요. 수민아. 며느리가 말리려 했지만 수민이는 이미 복도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수민이에요. 들어가도 될까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응, 들어와. 문이 열리고 수민이가 들어왔습니다. 밝은 미소를 띤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자마자 그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수민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할머니, 밥은 잘 드시고 계세요? 응, 먹고 있어. 수민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손이 너무 차가워요. 추운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할머니, 제가 자주 올게요. 할머니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그때 방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수민아, 재훈이 왔대. 나와. 네, 어머님. 할머니, 제가 또 올게요. 수민이는 제 손을 한 번 더 꽉 쥐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수민이가 잡았던 손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했어. 정말 따뜻했어.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아, 할머니한테 왜 그렇게 잘해줘?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좋으세요. 정말 좋으신 분 같아서요. 그래. 근데 수민아, 할머니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 할머니는 내가 챙길게.
네, 어머님. 그래도 제가 가끔 인사드려도 되죠? 그래, 그건 괜찮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수민이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민이가 나를 도와주려는 건가?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수민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재훈이와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수민이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수민아, 왔구나. 할머니, 오늘 제가 죽 끓여왔어요. 드실래요? 수민이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어머, 고마워. 내가 끓였니? 네, 할머니 위해서요. 천천히 드세요. 수민이는 죽을 그릇에 담아 저에게 건넸습니다. 따뜻한 죽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음식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저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줬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할머니, 왜 우세요? 입에 안 맞으세요?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고마워서. 수민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자주 올게요. 그리고 수민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할머니, 힘드시면 언제든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수민이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와 저를 챙겼습니다. 음식도 가져다 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산책도 같이 갔습니다. 며느리는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재훈이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막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민이와 단둘이 아파트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수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힘든 일 있으세요? 괜찮아. 할머니,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수민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참았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민아, 사실은 며느리가.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수민이에게 털어놨습니다. 방에만 갇혀 지낸 것, 식은 밥만 먹은 것, 부엌에 나가지 말라는 말을 들은 것, 손자마저 저를 피하는 것. 수민이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너무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가족이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수민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민아, 내가 뭘 어떻게 해. 방법이 있어요. 할머니, 저만 믿으세요. 수민이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민이는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행동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민이가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방에 있었고 거실에서 며느리와 수민이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저녁 준비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수민아. 내가 할게. 그럼 할머니 식사는요? 제가 갖다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내가 나중에 갖다 줄게. 어머님, 할머니는 항상 방에만 계시는 것 같은데 함께 식사 안 하세요? 할머니가 방에서 드시는 게 편하대. 수민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수민이가 진실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수민이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저녁 가져왔어요. 수민이가 가져온 식판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수민아, 고마워. 할머니, 제가 알아요. 어머님이 할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수민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민아,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약속해요. 수민이는 제 손을 잡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습니다. 수민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수민이가 단순히 착한 마음에서 저를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 40년 전의 은혜와 복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민이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집에 왔고 그때마다 저를 챙겼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불편해했지만 재훈이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내색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훈이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거실에서 온 가족이 모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희 수민이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재훈이가 수민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 재훈아. 엄마가 정말 기뻐. 아들 민수도 기뻐했습니다. 잘했다, 아들. 수민이는 좋은 애야. 저도 기뻤습니다. 축하한다, 재훈아. 수민아, 우리 가족이 돼줘서 고마워. 수민이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도 오늘만큼은 저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사 중에도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수민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뭔데? 수민이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아세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 낡은 은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손이 떨렸습니다. 그 목걸이는 제가 40년 전 김순희에게 준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할머니, 이 목걸이 기억하세요? 이건 내가 40년 전에 한 여자에게 준. 맞아요, 할머니. 그 여자가 제 외할머니예요. 충격이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뭐라고? 제 외할머니 이름은 김순희예요. 40년 전 할머니가 도와주신 그분이에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이가 내 외할머니라고? 네, 할머니. 외할머니는 할머니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폭력적인 남편에게서 벗어나 혼자 힘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했어요. 수민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할머니는 평생 할머니를 찾았어요. 은혜를 갚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름도 주소도 모르고 그저 이 목걸이만 간직하고 계셨죠. 순이가 나를 기억했구나. 할머니, 외할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부르셨어요. 수민이는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외할머니가 남긴 유언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수민이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민아, 할머니는 평생 한 분을 찾았단다. 40년 전 나를 구해준 그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흐릿하지만 그분의 따뜻한 손길은 평생 잊을 수 없었어.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 엄마도 너도 없었을 거야. 할머니는 평생 부자로 살았지만 진짜 부자는 그분이었어. 아무것도 없으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 그게 진짜 부자란다. 수민아, 할머니 대신 그분을 찾아줘. 그리고 은혜를 갚아줘. 이 목걸이를 드리고 할머니의 감사를 전해줘. 그분이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내가 도와드려.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야. 편지를 다 듣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네, 할머니.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찾았어요. 재훈 오빠를 처음 만났을 때 오빠 성함을 듣고 혹시나 해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정말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도와준 거구나. 네, 할머니. 처음에는 단순히 은혜를 갚으려고 왔어요. 하지만 수민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당하시는지 보고 저는 결심했어요. 결심? 단순히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어머님에게 똑같이 돌려드리기로요. 수민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수민아, 그게 무슨 말이니? 할머니, 외할머니도 시어머니한테 학대를 당했어요. 그래서 외할머니는 제게 늘 말씀하셨죠. 며느리에게 잘해라. 시어머니가 되어도 며느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수민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할머니를 너무 심하게 대해요. 방에 가두고 식은 밥만 주고 가족 모임에서 제외하고. 이건 학대예요, 할머니. 수민아, 할머니, 제가 재훈 오빠랑 결혼하면 저도 이 집 며느리가 돼요. 그럼 수민이의 눈빛에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돌려드릴게요. 할머니가 당한 그대로. 수민아, 안 돼. 그러면 내가.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각오했어요. 외할머니의 은혜를 갚고 할머니를 지키는 게 제 사명이에요. 수민이는 은목걸이를 꺼내 제 목에 걸어줬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 목걸이는 다시 할머니 거예요. 외할머니가 평생 간직하셨던 거예요. 목걸이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고맙다, 수민아. 순이야.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은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40년 전에 뿌린 씨앗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선한 일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수민이가 복수를 한다고 했는데 괜찮을까? 며느리에게 똑같이 돌려준다는 것.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재훈이와 수민이가 정식으로 약혼했습니다. 결혼식은 3개월 후로 정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기뻐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수민이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수민이가 할머니한테 너무 잘해주지 않아? 그게 뭐 잘못이야? 착한 거지. 그래도 뭔가 이상해. 결혼도 안 했는데 할머니한테만 신경 쓰고. 혜진아,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럴지도. 며느리는 수민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민이가 제 방에 왔습니다. 할머니, 3개월 후면 제가 이 집 며느리가 돼요. 수민아, 그때부터 게임이 시작돼요. 수민이의 눈빛에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제대로 된 벌을 받을 수 있을까? 결혼을 앞둔 3개월 동안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아마도 수민이가 저를 챙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식사는 하루에 2끼만 드릴게요. 왜 그래야 하는데? 어머니, 요즘 식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머니 나이에 너무 많이 드시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말도 안 되는 핑계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제 말 안 들으실 거예요? 이 집은 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알았어. 그날부터 저는 하루에 2끼만 먹게 됐습니다. 아침과 저녁, 점심은 굶어야 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수민이가 찾아왔습니다. 제 야윈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더 야위셨어요. 밥은 드시고 계세요? 응, 먹고 있어. 할머니, 제대로 말씀하세요. 뭔가 있죠? 저는 며느리가 식사를 줄인 것을 말했습니다. 수민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루에 2끼만요? 그건 학대예요, 할머니. 괜찮아, 수민아. 참을 수 있어. 할머니, 이제 3개월만 참으세요. 제가 결혼하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수민이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제가 매일 점심 가져올게요. 절대 굶지 마세요. 고맙다, 수민아. 그날부터 수민이는 매일 점심시간에 와서 저를 챙겼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며느리와 수민이가 대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민아, 왜 매일 와서 할머니 식사를 챙겨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끼니를 제대로 못 드시는 것 같아서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수민이는 아직 우리 집 며느리도 아니잖아요. 곧 며느리가 될 텐데요, 어머님. 미리 할머니를 챙기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수민아,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그냥 할머니가 걱정돼서. 할머니는 내가 챙길게. 수민이는 그만 신경 써줘.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제 방문을 밖에서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밖에 나오지 마세요. 제가 식사 갖다 드릴게요. 왜 문을 잠그는 거야? 어머니가 자꾸 부엌에 나오시잖아요. 이제는 못 나오시게 할 거예요. 며느리는 차갑게 말하고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방 안에 갇혔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정해준 시간에만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건 감금이야.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눈치만 보고 손자는 저를 피했습니다. 오직 수민이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민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할머니를 봐야 해요. 수민아, 할머니는 쉬고 계셔. 나중에 봐. 며느리가 막았습니다. 어머님, 할머니가 제대로 드시고 계신 거 맞아요? 왜 문을 잠그세요? 수민아, 이건 우리 집 일이야.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수민아, 내가 지금 선을 넘고 있어. 조심해. 며느리의 협박에 수민이는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수민이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수민이가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실에서 재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아, 무슨 일이야? 오빠, 할머니가 방에 갇혀 계셔. 어머님이 문을 잠갔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할머니가 학대당하고 계셔. 하루에 2끼만 드시고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수민아,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내가 오해한 거 아니야? 오빠도 어머님 편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알았어, 오빠도 결국 어머님 편이구나. 수민이의 실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훈이마저 나를 안 믿는구나. 절망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식판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아침이에요. 식판에는 물에 마른 밥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반찬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요즘 식비가 부족해서요. 이거라도 드세요. 며느리는 차갑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물에 마른 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먹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삼켰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민이는 매일 찾아왔지만 며느리가 막아서 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할머니 좀 보여주세요. 수민아, 할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 나중에 봐. 그럼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필요 없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체중은 더 줄었고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는 건 아닐까? 어느 날 밤 방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어지러웠고 숨이 가빴습니다. 도와줘. 누가? 도와줘.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수민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문 열어. 빨리. 수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수민아, 왜 이래? 할머니는 자고 계셔.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님, 열쇠 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뭐? 내가 지금. 어머님, 이건 감금이에요. 불법이에요. 열쇠 안 주시면 지금 당장 112에 신고할 거예요. 수민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알았어. 열어줄게. 문이 열렸습니다. 수민이가 뛰어들어와 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수민이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수민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옆에서 제 손을 잡고 있는 수민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수민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영양실조와 탈수증이래요. 영양실조, 탈수증. 그 단어들이 제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수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제가 진작 모셔왔어야 했는데. 아니야, 수민아. 내 덕분에 살았어. 제 손을 꽉 쥐고 있는 수민이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혜진이는 집에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 중이에요. 경찰? 수민이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신고했어요. 노인 학대로. 증거도 다 있어요. 수민이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가 저를 학대하는 장면들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부엌에 나오지 마세요. 하루에 2끼만 드세요.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수민이가 언제부터? 할머니가 처음 힘들다고 말씀하신 날부터요. 제가 몰래 녹음했어요. 수민이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흘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수민이가 준비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지내세요. 제가 매일 올게요. 깨끗하고 따뜻한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수민아, 이건 너무. 할머니, 결혼 전까지만이에요. 결혼하면 할머니를 제대로 모실게요. 수민이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재훈이와 결혼해서 며느리가 된 후 혜진에게 똑같이 돌려주는 것.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수민이의 보살핌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체중도 늘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민이와 재훈이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두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며느리 혜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거만한 표정은 사라지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하고 따뜻하게 진행됐습니다. 수민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할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야, 내 손녀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결혼식이 끝나고 수민이와 재훈이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2주 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민이는 며느리로서 예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함께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며느리 혜진, 아들 민수, 그리고 새 며느리 수민, 손자 재훈, 그리고 저 5명이 살게 됐습니다. 첫날 저녁 식사 자리.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민이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수민이가 제 옆자리를 권했습니다. 혜진은 불편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할머니 좋아하시는 거예요. 수민이가 반찬을 제 앞에 놓아줬습니다. 고맙구나. 어머님도 드세요. 수민이가 혜진에게도 반찬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는데 혜진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수민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방에서 쉬세요. 수민이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혜진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았지만 물러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민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이 차려진 상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자리에는 식은 밥 한 공기와 김치 몇 점만 있었습니다. 수민아, 이게 뭐니? 혜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침이에요. 왜 내 것만 이래? 어머님, 나이 드시면 소식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제가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준비했어요. 수민이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내용은 냉혹했습니다. 정확히 혜진이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민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께 아침 드리는 거예요. 왜요? 아니, 아무것도. 혜진은 식은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 후 혜진이 부엌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어머님, 수민이가 불렀습니다. 왜? 어머님, 제발 부엌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정확히 혜진이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수민아, 내가 집주인인데. 어머님, 이제 제가 이 집 며느리예요. 부엌 일은 제가 하는 게 맞잖아요. 수민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수민이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수민아, 내 자리는? 어머님은 방에서 드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뭐? 어머님, 식탁이 좁잖아요.
어머님은 방에서 편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확히 혜진이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민아, 내가 지금 나한테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제가 어머님 편하시라고 하는 건데. 수민이의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식판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훈이는 이 광경을 보며 불편해했습니다. 수민아,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오빠, 저는 어머님께 잘해드리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래도 오빠, 할머니한테는 이렇게 해도 괜찮았나요? 수민이의 한마디에 재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점점 더 방에 갇혀 지내게 됐습니다. 식사는 하루 두 끼로 줄었습니다. 부엌에도 거실에도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당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이 방에서 나와 수민을 불렀습니다. 수민아,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님.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지?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수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어머님을 잘 모시고 있는 건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지금 나한테 똑같이요? 어머님이 할머니한테 하셨던 것처럼요? 수민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알아요. 어머님이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하루에 두 끼 식은 밥, 방에 갇혀 지내기, 부엌 출입 금지. 수민이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보실래요? 어머님 목소리예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어머니, 부엌에 나오지 마세요. 하루에 두 끼만 드세요.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머님, 이제 느끼시겠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수민아, 어머님이 할머니한테 한 것, 저는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공평하죠? 수민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들 민수, 손자 재훈, 며느리 혜진, 수민, 그리고 저. 수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모두에게 할 말이 있어요. 수민이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혜진이 저를 학대하는 장면들이 담긴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수민이가 몰래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방문을 잠그는 혜진, 식은 밥을 주는 혜진, 저를 꾸짖는 혜진,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재훈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가 정말 이랬어? 재훈아, 엄마, 나는 몰랐어. 진짜 몰랐어. 재훈이 울먹였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눈 감았습니다.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어머님께 똑같이 대접할 거예요. 어머님이 할머니한테 한 것처럼. 그게 공평하니까요. 수민아, 제발. 혜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혜진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사과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병원에 실려간 후에요? 수민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혜진의 방문 앞을 지나다 멈췄습니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이도 힘들구나.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수민이가 복수해주는 것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남는 걸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민이는 혜진을 제가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대했습니다. 혜진은 점점 야위어 갔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혜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진아, 나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혜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시어머니, 밥은 먹었니? 아직요. 혜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혜진 옆에 앉았습니다. 혜진아, 이제 어떤 기분이니? 최악이에요. 정말 최악? 그게 내가 느꼈던 기분이야. 혜진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혜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혜진아,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혜진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혜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어머니. 혜진아, 나도 괜찮았던 건 아니야. 내가 변하길 바랐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되진 않길 바랐어. 죄송해요. 저는 수민을 불렀습니다. 수민아, 이리 와봐. 수민이 들어왔습니다. 네, 할머니. 수민아, 이제 그만하자. 할머니, 내가 나를 위해 복수해 준 건 고마워. 하지만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수민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원하신다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저는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아, 너는 나한테 정말 잔인했어. 방에 가두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가족 모임에서 빼놓고. 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수민이가 내게 복수하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시어머니, 혜진아, 나는 너를 용서할게.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엇이든 하겠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 특히 가족을. 그리고 너도 언젠가 나이 들면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할 거야.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달라져야 해.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정말 달라지겠어요. 아들 민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든 걸 알면서도 못 본 척했습니다. 민수야, 일어나. 너도 힘들었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손자 재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를 피했어요. 엄마 말만 듣고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생각도 안 했어요. 재훈아, 너는 아직 어려. 이해해.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수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너무 심했나요? 아니야, 수민아. 내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용서.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법.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혜진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달라지려 노력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저를 챙겼습니다. 재우는 할머니라고 부르며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 후 수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으로 가시는 게 어때요? 수민아, 할머니,
여기서는 아직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제대로 모실게요. 하지만 할머니, 외할머니의 유언이에요. 할머니를 제대로 모시라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혜진과의 관계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이 집에 있으면 불편했습니다. 그럴까? 네, 할머니. 저희 집에 할머니 방도 준비해뒀어요. 일주일 후 저는 수민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날 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수민이네 집에서 지낼 거야. 죄송해요. 제가 잘못해서. 혜진아, 이제 그만 사과해. 나는 용서했어. 고맙습니다. 시어머니, 혜진은 제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민수와 재훈도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자주 놀러 올게요. 그래, 민수야.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재훈아, 너도 자주 와. 수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마음에 드세요? 응, 좋구나. 할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저와 재훈 오빠가 모실게요. 저는 수민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수민아.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외할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해주셔서. 그날 밤 저는 은목걸이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40년 전 순이에게 준 그 목걸이. 세월이 흘러 다시 제게 돌아왔고 그 은혜는 손녀를 통해 갚아졌습니다. 순이야, 내 손녀는 정말 훌륭해. 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보고 있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없이 15년을 살았어.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결국 살아남았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평온해. 수민이가 있고 재훈이가 있고 민수도 달라졌어. 혜진도 반성하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이 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약해지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는 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살아보니 결국 남는 건 베푼 것뿐이라는 것을. 40년 전 순이에게 베푼 은혜가 이렇게 돌아와 제 말년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베풀며 사는 게 진짜 부자로 사는 거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민의 집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정원을 거닐고 오후에는 수민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훈도 자주 찾아왔고 민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심지어 혜진도 가끔 찾아와 저를 챙겼습니다. 시어머니, 이거 제가 만든 반찬이에요. 드세요. 혜진이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어느 날 오후 수민과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에요. 수민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수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외할머니가 새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저도 태어났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순이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키웠구나. 외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잊지 마라.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맞는 말이야. 정말 맞는 말이야.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잡은 펜이었습니다. 나는 박영자. 올해로 75이다. 긴 인생을 살아왔다.
행복한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다. 며느리에게 학대받고 가족에게 버림받았을 때는 정말 죽고 싶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40년 전 내가 베푼 작은 은혜가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순이의 손녀 수민이가 나를 구했다. 그리고 나는 배웠다.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이라는 것을. 미움보다 사랑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나이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내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살아보니 결국 남는 건 베푼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부자로 사는 길이었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순이야, 이제 곧 만날 거야. 그때 할 이야기가 많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이 드는 것도 죽음도. 왜냐하면 저는 알았으니까요. 제가 베푼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수민을 통해, 재훈을 통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통해. 그게 불멸이구나. 달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행복한 꿈을 꾸며. 3년 후 수민의 집 정원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재훈과 수민의 첫 아이, 여자아이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78세가 된 저는 증손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할머니, 아이 이름 뭐로 지을까요? 수민이 물었습니다. 순이라고 하면 어떨까? 내 외할머니 이름으로. 좋아요, 할머니. 순이, 김순이.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순이야, 할머니야. 너는 큰 은혜 속에 태어난 아이란다. 민수와 혜진도 왔습니다. 혜진은 많이 변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예쁘죠? 아기. 응, 정말 예쁘다. 어머니, 제가 또 사과드려도 될까요? 혜진아, 이제 그만. 나는 진작 용서했어. 감사합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온 가족이 정원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모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증손녀가 태어났다. 이름은 순이. 40년 전 내가 도왔던 그 여자의 이름. 그 은혜가 손녀를 통해 돌아왔고 이제 증손녀에게까지 이어졌다. 나는 깨달았다. 베푼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세대를 넘어 흐르고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나의 삶은 이제 끝나가지만 나의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순이를 통해, 수민을 통해, 그리고 새로 태어난 순이를 통해. 그게 내가 남기는 유산이다.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사랑, 베푼 사랑만이 영원하다. 일기를 덮고 은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제 이 목걸이는 아기 순이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사랑의 증표로, 은혜의 상징으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보, 순이야, 곧 만날 거야.